그러면은 비진의 의사표시 핵심을 살펴보죠. 264페이지입니다. 메뉴에 보니까 그 진의라는 개념, 진의의 그 진의가 뭐냐 이거예요. 보니까 표의자의 생각이다. 괄호로 보니까 내심의 의사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내심의 의사, 생각. 그러니까 이게 내심의 의사, 생각이에요. 내심의 의사. 생각이다. 진이라는 표현이 말이죠. 정의가. 그런 거. 그래서 그 내심의 의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가 있으면은 진의가 되는 거, 없으면 비진의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보니까 마음은 아니다. 즉 이게 생각이지 마음. 마음은 아니다. 우리가 본인 마음도 모르는데 말이죠, 그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심의 내심의 의사지 어떤 본심이 아니다. 본심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이게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 비진의 의사 표시의 법률 효과는 이미 두 개로 해서 다 원칙과 예를 해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얘가 뭐냐? 농담 거짓말, 진한 농담 거짓말을 말하죠. 그리고 날개박스의 그 진의 관련해서 이 진의의 개념에 관한 판례 한번 볼까요?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본인 표의자의 본심으로 이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조폭이야. 이렇게 증여를 하는데 동생이 아니라 가까운 거죠. 그래서 갑이에요. 자, 잠재했다 하더라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해서 증여를 하기도 하고 하기로로 해야 되겠습니다. 좀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무 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적 힘과 의사가 결여 없는 거라고 할 수는 없다. 즉 비진의 표시가 아니라 진의 표시로서 유효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얘가 이제 동생이 아니라 조폭이에요. 권총을 준 조폭이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증여를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 갑의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의사는 뭐예요? 의사는 출구사가 있는 거죠. 이거 안 주면 나 여기서 권총 맞아 죽겠구나. 그죠? 마음은 뭐지만, 마음은 줄 마음이 없지만, 생각은 뭐예요? 어쩔 수 없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이 생각이라는 거, 뭐가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이 진이라는 개념이 그걸 알고 있느냐를 그걸 딱 정해놓은 그런 판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얘를 우리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얘를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하튼 그거는 뭐다? 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핵심의 이제 네 번째 점 봅시다. 갑이 비진이 표시를 한 경우 선의의 병을 대리한 을이 악이이면 요것도 조금 요 사례로 보면 좀 안 맞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좀 죄송한데 지우시고 선의의 병을 대리한 을이 악이이면 요거를 화이트로 지우시고 선의 앤드 무과실한 선의 앤드 무과실한 을을 대리한 A가 뭐라고요? 선의 앤드 무과실한 을을 대리한 요 A가 뭐예요? 을의 선의 앤드 무과실한 을의 뭐예요? 대리인.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대리인이 뭐라고요? 대리인이 악이라는 거예요. 이 대리인이 악.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고요. 그렇죠? 상대방은 이렇게 선의 앤드 무과실한데 하필이면 그 대리인 시다바니까 어떻게 돼요? 악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쪽으로 가냐? 마치 본인이 악인 것처럼 해버린다. 그게 뭐다? 대리인은 누구를 표준으로 한다? 그래서 대리인. 그래서 대리인 표준을 썼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6조 뒤에 이제 대리편에서 나오겠지만 그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테마별로서 대리하고 연결해서 물어보면 좀 어려운 경향이죠. 앞에 우리 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공박, 경설, 무경에서 우리 대리인이 그 법률행위 했을 때 공박은 우리 보통 다 대리인 표준설이니까 대리인 표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하지만은 뭐하는 공박만은 뭐예요? 본인을 표준으로 했었죠. 그런 게 이제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좀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대리인이 악이면 어떻게 된다? 이쪽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죠? 마치 본인이 악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무효로 된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대리인 표준설 있죠? 자, 거기다가 파란 펜으로 밑줄을 쫙 그읍시다. 그 다음 선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전득한 자가 전득시 악이더라도 바로 이 병 다음에 이 정을 말하죠. 그죠? 선의의 제3자 여기서는 병. 화면상이 조금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한데 이때 정.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거기 선의의 제3자는 병. 그 다음에 전득한 자 정을 말. 정이 악이더라도 어떻게 돼요? 당사자는 그 무효를 가지고 전득자에게 당사자 가을은 이 전자 정에게 그 무효를 가지고 무효를 가지고 전득자에게도 마저 대항하지 못해요. 선의뿐만 아니라 악인 전득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맨 끝에 보니까 엄폐물의 법칙이다. 자, 엄폐물의 법칙 파란 펜으로 밑줄 그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밑줄 그을게요. 엄폐물의 법칙. 마치 예수하고 우리의 관계죠. 그 다음에 이 엄폐물의 법칙은 밑에도 되어 있지만 어떻게 돼요? 우리 108조, 109조, 110조 나머지 경우도 똑같이 그렇죠? 적용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엄폐물의 법칙과 그 비슷한 법리가 있어요. 우리 지금 총칙을 하고 있는데 뒤에 물권에도 그런 개념이 나와요. 같은 법리가 332페이지 332페이지 보시면은 아직 배우지 않았죠, 우리가. 점유권 파트에 나오는 204조 보세요. 332페이지 204조의 2항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은 필기체로 되어 있는 거 있죠. 필기체로 선의의 특별 승계인부터 이전받은 악의의 특별 승계인은 행사하지 못한다. 뭐라고? 엄폐물의 법칙. 그러니까 법의 논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것을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3자 되겠죠? 제3자는 누구냐? 제3자는. 이 병이라는 이 제3자가 누구냐? 보니까 당사자와 그 포괄승계인 뭐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상속인 이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비진의 의사표시를 기초로 하여 비진의 의사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그죠? 괄호에 보면 뭐예요?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다라는 거죠. 자, 검정펜 위주로 합시다. 제3자. 그리고 괄호에 있는 거죠.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송행위. 소송행위는 내심의 의사보다도 그죠? 표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즉 의사주의가 아니라면 표시주의가 적용이 되는 거죠. 소위 치아가 내심 의사에 반한 것이라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대로 유효이 되어버린 거죠. 본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판사님 그런 거 장난치지 마세요 말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이 본조, 우리 107조죠. 이 107조가 과연 적용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도 뭐예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의 경우에도 비진이가 뭐라고? 거짓말, 뻥. 상대방이 없어도 자기 혼자 뻥 칠 수 있나요? 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구나.
자, 그래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단독행위는 107조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단서는 적용되는 게 원칙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단서가 없죠. 단서는 뭐죠? 상대방. 상대방이 뭐였나? 상대방. 그렇죠. 이 107조 지금 거기 1항의 단서 보세요.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신을 알았거나 악의거나 과실이 있었을 경우는 무효다. 그러면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없으니까 적용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이 경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유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맨 앞에 한번 가보실까요? 법률사실 분류. 이게 이제 첫 번째 출제 테마였죠. 248페이지. 거기에 보면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있죠, 유언. 유언하고 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유언은 뭐예요? 항상 유언을 뻥으로 했어, 거짓말로. 거짓 유언은 항상 유효하게 되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번조, 우리 107조가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보니까 가족법상 법률, 우리 보통 신분행위라고 하죠. 신분행위 의사주의가 적용됐대. 의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인의 공법행위. 요거는 뭐예요? 표시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107조는 뭐예요? 절충주의잖아요. 절충주의. 근데 우리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의사주의. 그리고 사인의 공법행위는 표시주의가 적용되죠. 왜냐면 공법행위라는 게 뭐예요? 격식화된 특성이 있잖아요. 표시된 대로 딱 이렇게 되는. 그 다음에 뭐 소송행위, 주식인수의 청약, 이건 상법하고 관련된 상법. 밑에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주식인 상법 302조 3항 여기 돼 있죠? 아예 107조 1항에 단속이 적용되지 않다. 그래서 언제는 유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래서 이 공법행위, 우리 사인의 즉 107조는 사인의 사법행위에 적용이 되고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야. 따라서 우리 저기 사립학교 교직원이 예컨대 가짜로 뭐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가짜로 사표를 줬었어. 그럼 뭐 비진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 107조의 법리가 적용이 되겠죠. 규정이. 그런데 이제 국립대학교 예컨대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 예컨대 공무원이 했다. 그러면 뭐예요? 그거는 공무원의 그 사표 내는 거예요. 사인의 사법행위가 공법행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 것들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함부로 사표 내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 판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보니까 진위 표시 이미 이제 우리 봤는데 왼쪽 날개박스 맨 위에서 축적인 거죠. 자, 사립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법상 제한 규정 때문에 교직원 명의를 빌려가지고 교직원 명의를 빌려가지고 명의를 빌려서 대출 못 받으니까 이제 그 교직원들 이름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금호를 차용한 빌린 거예요. 그래서 은행은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교직원들의 의사는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게 된 의사 뜻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내가 이 학교가 못 갚으면 내가 갚아야 되겠다 꼭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사 표시, 그죠? 그래서 보니까 비진이 표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의 대여자는 어떻게 된다? 허수아비로 볼 수 있어서 허수아비 행위다. 자, 검정펜 빗으로 합시다. 허수아비 행위. 뭐라고요? 허수아비 행위. 즉 허수아비 행위는 뭐라요? 비진이 표시가 아니고 진위 표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유효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뭐예요? 자기가 대신 갚아야 돼.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지금 진위 표시의 첫 번째 판례가 80-639, 96-1818이잖아요. 그거하고 비교되는 판례가 있어요. 어렵네요. 2004 다. 요거 하나 적어 놓으실까요? 2004 다 68386 68386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여러분 이미 다 낚시를 하실 줄 아시잖아요.
해서 띄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만 읽어드릴게요. 자, 그 판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제3자를 형식상의 채무자로 내세우고 채권자도 이를 양해한 경우, 채권자도 양해했대요. 가장 포인트는 양해라는 말이에요. 앞에 지금 사리받고 요거는 뭐예요? 은행이 양해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한 거지. 그래서 뭐 교리가 뭐 하나보다 있지.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양해해도 이런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양해를 했다는 게 포인트예요. 채권자가 은행이 양해를 해준 거야. 그런 경우에는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 약정은 통정허위 표시라고.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따라서 뭐예요? 갚을 필요가 없는 거죠. 통정허위는 뭐니까? 무효니까. 그래서 그 양해, 은행이 양해를 해줬냐, 안 해줬냐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직원이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눈치가 보여서 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당부 표시해가지고 밑에 다음에, 은행이 양해함. 우리가 이렇게 이름, 하는 거, 양해함.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통정허위가 되죠. 오케이? 네, 따라서 무효가 된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 판례, 그러니까 그런 핵심적인 내용은 위에라든지 오른쪽 날개 박스 비어 있잖아요. 거기다 적어 두셔야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 읽어볼게요. 79-2168이에요. 79다. 79-2168. 판례는 사실 우리가 이런 사건의 경우에 어떻게 이렇게 법리를, 그죠, 논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판사님이 못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만 두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수업적인 관점에서는. 자, 79-2168 핵심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물의를 일으킨 사립대학교, 국립대학교가 아니라 사립대학교요.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직의 의사가 없으면서도 사퇴 수습의 방안으로 스스로 사직서를 낸 경우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자기가 뭐 예컨대, 국고 지원금이 있었는데 뭐 행여를 했어. 우리가 있으니까 막 큰 문제가 되니까 뭐예요? 이 사태를 잠재우기 위해서 일단 소나기는 피해가자. 이런 심정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표 낼 마음은 없었는데, 뭔가 이 액션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짓을 뻥친 거예요. 사표를 딱 제출한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용자 측의 지시 내지 강요가 없었어요. 없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거 뭐예요? 사용자가 어떻게 됩니까? 선의 앤드 무과실했다는 거죠. 자, 그런 경우 그것은 비진이 표시긴 하죠. 그죠? 비진이 표시긴 하죠. 의사는 사직해야 돼. 그런 의사는 없었어요. 근데 표시는 뭐예요? 사직서 제출했으면 표시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익된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비진이 표시이지만 학교 법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즉, 그런 거는 뭐예요? 학교 법인은 뭐예요? 선의 앤드 무과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사표 낸 거 유효하게 돼서 잘리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표시대로 사직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본다. 그죠? 재밌는 판입니다. 하여튼, 이거 보면서 뭐예요? 함부로 거짓말 하지 마라. 뻥치지 마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7조 1항 단서 법률행위 관련, 그 판례죠. 요거죠. 요거 판례죠. 지금까지 요거 봤고요. 지금 요거 관련 판례. 다시 264페이지 맨 밑에 이제 판례에서 오른쪽 보세요. 근로자는 퇴직할 의사가 없었는데 회사의 지시 강요로 퇴직이 되면 근로자는 그죠? 비진의를 상대방 회사가 알고 있었으므로 이거는 상대적 107조 1항 단서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뭡니까? 회사 경영상 어떻게 돼요? 회사 경영상. 이 회사 경영상 뭔가 액션을 취하기 위해 아니면 뭐 이렇게 뭔가 누구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볼까? 뭘 봐. 우리 은행이 우리 부주종 아니면 이거, 우리 돈을 안 줘서 우리 부도 날 수 있어. 그러니까 일단 부주종하는 액션을 취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직원들 다 끌어모아서 어떻게 될까? 사표를 일단 제출하도록 하는 걸로 하자. 그럼 뭐예요? 사표 내고 싶은 마음은 없죠. 근데 여기서 뭐예요? 내라고 하니까. 액션을 채우면 된다니까. 다시 복식시키는 걸로 한다니까. 근데 표시는 사표를 제출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경우란 말이에요. 자, 그런 경우는 뭐예요? 상대방. 그래서 알고 있었죠? 악이. 악이 의지하라고. 그러니까 뭐, 무효다, 이거. 무효가 돼서 잘리지 않는 꼴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 잘랐어. 무효잖아, 자른 게. 해고가. 뭐, 10년 뒤에. 뭐, 3년, 예컨 3년 동안, 3년 뒤에 뭐예요? 복직 신청을 하지.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월급도 받아낼 수 있으니까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는 뭐예요? 통정한 의사 표시로 뭐야? 무효가 되기도 한다. 서로 짠 거잖아요. 얘 입장에서는 이게 비진이 표시고 이 둘의 관점에서 보는 거는 짠 거잖아요. 이게 액션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정한 허위 의사 표시가 무효잖아요. 그 법리로 해서 또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하나 더 발레보죠. 9.2295. 9.2295. 자, 9.2295 판례를 보죠. 이게 뭐냐면, 핵심만 읽어드릴게요.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의 유무는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있고 없음은 유무는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 의사표시의 무효. 누가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표의자 갑.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왜? 입증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선이라는 것은 뭐예요? 추정이 되는 거예요. 추정. 그죠? 그럼 입증은 뭐예요? 추정되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놈, 아쉬운 놈이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표의자가 진다 해야지 상대방이 진다 하면 되는 거죠. 자기 가만히 있으면 추정되는 거 굳이, 그죠? 입증할 필요가 없죠. 오케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 첫 번째 테마인 비진에 의한 의사표시의, 비진의 의사표시의, 즉, 진양의 의사표시의 법률행위의 법률과 법률 관계를 한번 다 살펴봤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가야 될 게, 여기 보면은, 핵심이 뭐라고요? 진짜 중요한 게, 사소한 게 중요하다고요. and, 이런 게 중요하다. and, 오아가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and는 둘 다 충족해야 되고, 오아는 뭐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앞에 104조에서 보면 공박, 경솔, 오아. 또, 셋 중에 하나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듯이, 그런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알 것 같지만, 나중에, 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어디서는 and, 어디서는 오아,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265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은, 선이, 그리고 and, 무가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07조 2항의 제3자는, 제3자. 이 선이면 되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선이만 있으면 돼요. 무가실까지 요구잖아요. 그러나 무가실까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총칙편에서는 107조 1항. 지금 봤잖아요. 107조 1항에, 그죠? 비진의사표시 유효를 주장하기 위한 상대방의 요건이 뭐예요? 선이 and 무가실이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사기강바의 경우도 제3자가 사기강바의 경우 취소당하지 않기 위한 상대방의 요건이 그 상대방이 선이 and 무가실해야지 취소를 안 당하거든요. 그 이제 뒤에서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대리편이라든지 또 뭐 쭉쭉 해가지고 뭐 물권, 채권편에 선이 and 무가실 들어간 거 다 적어놨어요. 선이 and 무가실 들어간 거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이거 하면 이제 개업품으로 다 쓰러져 버리는 거죠. 약간 좀 자제하시고 나중에 한번 복습을 했다 한다 그러면 이게 진짜 선이 and 무가실이 있나 한번 다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비진이 의사표시 한번 살펴봤고, 이제 두 번째 통종. 요게 참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전문 지우개로 한번 먼저 지우고 시작을 해보죠. 자, 유럽에서 방금 공수한 지우개입니다. 소위 물걸레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자, 물걸레로 딱 지우고 깨끗하게 한번 지우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되게 궁금하시죠? 여기 감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렇죠? 저는 안 궁금하신 분도 있겠지만 아기자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정어휘가 우리 시험에서는 참 잘 나왔어요. 진짜 잘 나온 게 바로 이 통정어휘거든요. 통정. 그렇죠. 가슴 떨리는 그런 용어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자, 시험에서는 사례 문제로 제일 잘 나오는 게 이 통정어휘예요. 통정어휘다. 근데 이제 보니까 26회 때 요게 안 나오고 이게 나왔거든요. 보통 이제 한 달이 건너서 이렇게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서로 막 이렇게 바톤 터치면서. 그래서 이번에는 27회 때는 모르죠. 해야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통정어휘를 보죠. 자, 108조입니다. 265페이지 제 108조 통종한 허위의 의사표시, 줄여서 우리가 허위표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허위표시, 통종한 허위의 의사표시죠. 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를 갖다 우리가 특별히 가장행위다 이렇게 돼서 된 법률행위를 뭐라고 불러요? 그런 법률행위를 가장행위다. 짰다 이거. 가장은 무조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준다는 거. 자, 여기 출제자 의도는 뭐냐? 여기 봐서 보니까 역시 이제 사례를 통해서 이 법률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선의 제3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것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정어휘 표시가 아닌 그런 게 있어요. 대표적인 이제 은닉행위였어요. 그래서 은닉행위하고 이 통정어휘의 차이점. 과연 우리 수험생들이 구별을 낼 수 있겠는가. 역시 이것도 이제 사례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럼 통정했다. 이 통정이 무슨 의미라고요? 합의. 거짓에 대한 합의죠. 이거는 비진이도 그렇죠. 비진이도 거짓이 있어요. 거짓이죠. 그러나 합의는 없는 거예요. 요게 여기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둘 다 허위인데 이건 혼자이기 때문에 단독. 이거는 통정허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통정허위가 말이죠.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흔하게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판례도 많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도 가장 많이 사례 문제를 출제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딱 한번 역시 우리 법률 행위도를 그리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죠. 역시 우리 265페이지 밑에 다 돼 있지만은 일자가 아닌 기억자를 한번 해봅시다. 자, 통정어휘. 자, 이런 경우죠. 자, 갑이 있고요. 갑이 약간 이제 토지일까요? 토지의 소유자.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전에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 A. 이 A가 얘의 채권자다. 뭐라고? 채권자. 돈을 빌렸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갚을 때가 되니까 갑이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갚고 싶은 생각이. 우리는 사실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잖아요. 소크라테스처럼 닭이라도 갖고 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야. 자, 그래서 이 돈을 빌렸어. 금전 소비대장에서 돈을 빌린 거야. 자, 갚을 때가 되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뭐야? 갚을 때가 가까이 온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니까 친구인 을이 친구하고 짜고 어떻게 됩니까? 딱 얘한테
매매하는 형식, 매매, 짜고 오는 거예요. 통정에 의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 소유권 유죄를 됐어요. 이런 경우에 이들의 법률 효과,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렇죠? 자, 한 장 먼저 볼까요? 자, 일단은 의사는 뭐죠?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넘길 의사가? 없죠, 그죠? 표시. 근데 표시는 뭐예요? 표시는 넘기는 걸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넘기는 거죠. 따라서 의사 표시와 역심을 불일치하죠. 그런데 다 뭐가 있는데 합의가 있는 거죠. 합의. 그래서 이거 통정이에요. 의사표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둘을 보호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이 중에 누구를 보호할 가치가 있습니까? 없죠. 따라서 여기의 경우는 뭡니까? 무효다. 그죠? 무효다. 그리고 뭐예요? 학적 흑적은 무효가 됩니다. 여기 선이 아주 딸 필요 없죠. 같이 짰다니까. 악이지. 그러면 따질 필요가 없죠. 그래서 무효, 확정적 된다. 둘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전히 이 갑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갑에게는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갑이 마음이 바뀌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좀 남을 것도 있을 것도 같고, 채권자 대표 일반 채권자에 대해서 주변에 세가. 차라리 내가 이 빚 좀 갖고 다음은 얼마나 챙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또 이제 든 거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거 통정어휘는 무효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가 되는 거죠. 그죠? 물권행위의 유인성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효. 그러면 여전히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갑한테 있는 거죠. 갑은 뭘 행사할 수 있어요? 이 을에게. 그렇죠. 소유권이 있으니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구체적인 방법은 뭐가 있다고요? 첫 번째, 다시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다가 청구할 수도 있고요. 네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다가 말소 등기를 갖다가 청구할 수 있죠. 편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다시 그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가져올 수 있어요. 왜? 이거는 지금 통정어휘는 뭐예요? 앞에 비진도 마찬가지지만 불법 원인이 아니죠. 불법 원인 급여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불법 원인은 이렇게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거는 뭐 불법 원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죠. 가져올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또 중요한 것은 사실 채권자죠. 이 채권자인 이 A를 과연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줘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채권자는 이렇게 자기 권리를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계약이 무효잖아요.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효를 주장해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서 그리고 이후에 뭐라고 돼요? 이쪽으로 된 등기를 갖다가 그렇죠. 채권자니까 채권자 대의권이 있었죠. 이걸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첫 번째는 무효를 주장한 이후에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해서 이 등기를 말소시킵니다. 직접 그러나 요 화살표는 그렇죠. 이렇게 대위에서 행사할 수 있지, 대위에서 행사할 수 있지, 이렇게 다이렉트로 직접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왜 다이렉트로 행사할 수 없나요? 그렇죠. 자기 소유권이 없는데. 소유권이 없잖아. 더군다나 권리가 뭐라고? 채권. 본질은 뭐라고? 채권. 채권 특정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이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직접은 안 되고 이렇게 애둘러서 간접적으로 TS 대신해서 얘를 대신해서 이렇게 이 등기를 갖다가 말소를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또 압류 걸고 그 다음에 경매 신청해서 자기 채권을 확보하면 되겠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채권자 대권 행사는 사실 우리 앞에 어디서도 봤습니까? 그렇죠. 반사의 질서 법률 이중 매매의 경우에서도 똑같이 있었죠, 그죠? 근데 이게 너무 번거롭죠. 왜? 무효는 어떻게 주장할 것이면 나중에 또 어떻게, 그죠? 이게 또 가져오고 이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 채권자한테는 아주 깔끔한 해결책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게 있어요. 앞에서는 볼 수 없었죠? 채권자 취소권. 자, 채권자 취소권은 뭐예요? 네, 직접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간접이 아니라 직접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채권자 취소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직접 행사. 그렇죠?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법원의 판사님 이제 해서 판결을 이제 얻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좀 더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A를 구제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 무효를 주장해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든가 아니면 뭐예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A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게 더 낫겠죠? 채권자 취소권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제 문제는 뭐예요? 친구는 뭐죠? 그 친구의 그 친구죠. 그죠? 유의사항정이라고 하잖아요. 이 친구가 뭐예요? 내가 앞으로 넘어왔네? 등기가? 그러나 저는 권리가 없죠. 왜? 무효니까. 그래서 소유권을 소유권을 그렇지만 등기부에 이름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한테. 병한테 무슨 일을 하겠어요? 뻔하죠. 응? 안 봐도 뻔하죠. 그죠? 안 봐도 삼철이야. 매매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게 과연 병 문제 어떻게 됩니까? 선이야. 선이라는 건 몰랐다. 이게 통정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얘는 유효하게 자기의 소유권을 갖다가 취득을 해요. 선임은 소유권을 취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 갑이, 자, 여기서는 이런 문제가 나왔죠. 선생님, 이게 무효인데 무권리자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부담행위야 유효가 될 수 있지만 처분행위는 소유권 이전 행위는 무효이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왜 무효면은 취득할 수 없잖아요. 응? 근데 왜 취득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바로 108조 2항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예외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소유권 취득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가져오려고 했는데 이미 이쪽으로 가버렸잖아요. 소유권이. 그러니까 못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갑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뭘 넣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얘 받은 돈 있을까? 매매 대금. 그걸 갖다 모을 수 있어요? 그렇죠. 부당이득 반을 청구할 수 있어요. 부당이득 반. 야, 뭐 나한테 반. 741조에서 부당이득 반을 청구해서 자기 권리를 찾아갈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은 뭐예요? 또는 중요해요. 또는 남의 거 넘겨버리는 거잖아요. 그 적법의 불법이죠. 그래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 두 개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 O와의 O와 AND가 아니라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 오케이? 자, 이런 상태에서 말이죠. 병이 이렇게 정한테 이렇게
제3자죠. 표의자, 상대방, 제3자. 제3자. 제3자에게 이제 넘겨버렸어요. 제3자에게 넘겨버렸다. 또 다른 제3자죠. 얘가 뭐여도 악의에도 어떻게 된다고요? 소유권을 갖다가 취득한다. 이걸 갖다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언폐물의 법칙입니다. 언폐물의 법칙은 107조뿐만 아니라 108조, 109조, 80조에도 적용이 된다고요. 언폐물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자, 문제는 또 하나 남죠. 뭐가 남습니까? 그렇죠. 요게 남죠. 과연 말이죠. 이 A가 병에게 초시소가 있잖아요. 요거를 과연 행사할 수 있겠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108조 이하의 뭐예요? 전항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주어가 뭔가요? 주어. 은는이가 붙은 거 있잖아요. 무시한 걸로 서브젝트. 보세요. 보세요. 266페이지 보세요. 그 108조 지금 2하고는 전항의 의사표시는 전항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했죠? 주어가 뭐죠? 갑을 당사자입니까? 아니면 여기 채권자 됩니까? 그렇네요. 안 써있으면 뭐예요? 그렇죠. 에브리바디죠. 따라서 그 앞에는 허위 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 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이거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의 자세는 확실하게 보호를 받는 거죠. 오케이? 끝입니다. 더 이상 볼 거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데요? 종에도 그 주어가 생략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판례가 있어요. 판례. 네? 궁금하신 분은 그 사건 번호가 94-12074. 94-12074. 이거 딱 쳐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수업적 관점은 결론만 딱 알면 되죠. 오케이? 당연히 뭐 얘가 얘한테 못하는 거죠. 당연하죠. 오케이. 끝! 딱 이렇게 정리하면 아주 깔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깔끔하지는 않네요. 여러분 지저분하네요. 그죠? 그러면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셔가지고 앞에 비진이 표시, 법률행위도, 통정의 법률행위도 이제 나가서 차고 사용 법률행위들을 깔끔하게 이게 법리가 지저분하잖아. 제가 아주 그냥 그림처럼 그냥 멋지게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에 여러분 후배들 볼 때 책에다가 제가 깔끔하게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편집자한테 부탁해가지고. 저작권료 소주 한 잔. 예? 소주 한 잔입니다. 나중에 뭐 이렇게 왜 협의한 거예요? 안 한 건가? 자, 그렇게 숙제입니다. 꼭 찍어가지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쓰시면 합격해요. 오케이. 자, 이제 실제 이제 법 조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265페이지 그래서 그 그림을 이제 일자형으로 그려놨어요. 일자형.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요게 이제 요게 뭡니까? 요거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뭐에 의해서? 그렇죠. 이게 이렇게 홀라당 먹어친 경우에 불법이 있죠. 우리 경한테 치워버린 거예요. 자, 이런 법리가 똑같이 어디에도 이 사기 강화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사기 강화에도 그대로. 그래서 그 표현이 저기 그러니까 하나의 법리를 하면 일이 관절할 수 있어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27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270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세요. 270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점. 사기 강박의 요건과 동시에 불법행위 요건을 갖춘 때는 양자는 뭐 한다고요? 경합한다고요. 응? 따라서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아울러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도 있다. 응? 네. 오케이? 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을 물을 수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제 더 디테일한 판례는 그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런데 여기 착오가 있어요. 착오는 불법행위입니까? 적법행위입니까? 착각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중대한 과실은 없어서 그래서 취소를 할 수 있어요. 그 취소하는 행위, 착오에 따른 그 취소하는 행위가 그러니까 이게 불법행위예요, 적법행위. 취소할 수 있다고 법이 적어지죠. 적법행위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뭐예요? 불법행위가 아니고 적법행위이기 때문에 뭐예요? 손해배상 청구는 하지 못하죠. 뭐만 할 수 있어? 부당이득 반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려울 수 있는데 거기에 268페이지 보세요. 착오인데요. 그 268페이지 그 표, 핵심 있죠. 핵심. 판례 바로 위에 그 핵심의 마지막 점 보세요. 밑에서 맨 마지막. 착오로 인한 취소 행위는 위법행위가 아니라 위법행위, 불법행위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적법행위. 왜? 109조 1항에 적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적법행위로 취소당한 자는 취소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법행위의 책임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뭐예요? 지금 여기 이런 통정의 경우에 그 다음에 사기강박의 경우는 불법행위, 그죠? 위법행위가 문제될 수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참 이렇게 구별하는 게 어렵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비교해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채권자 취소권에 의해서 취소를 할 수 있잖아요. 직접 채권자는. 이게 어려운 게 원래 취소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원칙적으로. 그렇죠. 법률 효과가 유효이고 불확정적, 유동적 유효를 전제로 하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확정적 무효잖아요. 선생님, 무효도 어떻게 취소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외라고요. 되게 어렵네요. 자, 그래서 우리 객관식 질문에 뭐가 나왔냐면 이런 게 나왔어요. 무효인 법률행위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요거하고 관련해서 무효인 법률행위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시험에는 없다 해서 틀린 거기. 오케이? 무효인 법률행위, 통정행위잖아요. 그 법률행위도 취소에,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잖아요.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우리 판례 결론만 아신대요?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우리 수험생이 갑의 A에 걸린 이 채권자 취소권, 이걸 아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법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법 전문을 보죠. 266페이지 1항입니다. 108조 1항. 상대방과 통정한 상대방, 을과 친구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허위의 의사표시에는 그죠? 무효로 한다. 그래서 얘가 뭐예요? 가장매매. 이 가장매매잖아요. 짜고 있으니까. 서로 짜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 가장, 객관식 시험 보기에서 포인트가 이거예요. 뭔지 모르는데, 시험 문제, 일단 좀
요새는 이렇게 총칙을 앞에 옛날에 막 뒤섞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총칙, 물권, 채권, 민사투표 이 순서대로 내주시거든요. 앞에 보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다 같이. 최고 아니에요? 작다, 가장, 짝.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은 뭘 묻는 거예요? 통정의 범위를 아는지 묻는 문제라는 거예요. 민법 총칙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짜고 뭐 근저도 설정이 다 마찬가지예요. 매매든 뭐든 여하튼 법률행위니까 다. 자, 그 다음에 2항의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하지 못한다. 누구도 대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요 판례가 있었죠. 그런 거 이제 왼쪽 날개 박스인데 저거는 좋겠죠. 그래서 당사자가 허위 무효를 갖다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선의 제3 대하지 못한다. 따라서 뭐예요? 선의 제3자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뭐예요? 선의 제3자는 유효하게 자기의 권리를 취득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핵심은 뭐죠? 통정의 개념이 뭐냐? 바로 뭐다? 합이다, 합의. 단순히 알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합의. 하나만 더 씁니다. 양해. 합의 또는 뭐예요? 양해. 이런 두 표현이 들어줘야 돼요. 이게 없으면 뭐예요? 그냥 비진이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통정의에 관련된 판례 하나, 뭐 다음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 통정의 개념에 대한 판례로서, 하나 적어 두실 게, 2006-58912. 하나가 2006-5892 또는 2009다. 대법원 판례예요. 35743 요거를 한번 보죠. 핵심만 읽어드릴게요. 자, 거기 통정의 관련된 판례인데요. 실제로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을 아니하였으면서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거예요. 응? 무슨 얘기예요? 갑하고 갑이 뭐예요? 토지든 건물이든 다 되죠? 주택이든. 그래서 뭐라고 모르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 계약, 가장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한 거예요. 응? 그럼 통정이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불쌍한 목적이 있다. 세금 포탈하거나 뭐예요? 은행에서 돈 빼내려고. 응? 전세금을 담보로 해서 뭐예요? 그렇죠. 저당고 설정해서 돈 빼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일이 많다고요.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감히 그런 생각 우리는 못 하잖아요. 응? 근데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 응? 뭐 임대차 계약 설정하거나. 하여튼 그래서 자금을 융통한 거죠.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어요. 그 전세권 설정 계약은 통정의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나 이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 즉 그 전세권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 그 전세권 무채권을 감면 채권자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고요. 왜요? 걔들은 뭐예요? 선의의 제3자잖아요. 오케이? 선의의 제3자. 은행이 되겠죠? 우리 이거 짜고 돈 무효야.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 라는 것입니다. 108조 2항. 자, 그리고 한번 봅시다. 핵심의 이제 두 번째 점. 가장 매매로 추정되는 사례가 부부간의 토지매. 도토한 경우죠. 무늬만 부부인가? 자, 이런 경우는 이제 가장 매매로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추정이지 간주, 범다, 의지 아닙니다. 그 다음 제3자를 속이려는 동기란 목적이 있을 것은 통정허위의 요건이 아니에요. 이다 아니다 그 포인트. 그냥 뭐예요? 통정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법률효과는 봤죠? 상대적 무효다. 자, 이 상대적 무효는 뭐예요? 선의의 당사자 얘뿐만 아니라 뭐 다른 사람도 이거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여기 주장할 수 있고 얘도 주장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무효라는 것은 이제
원래 이제 취소는 취소권자만이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무효는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어요. 당사자 예의자도 주장할 수 있다. 297페이지 이제 우리 무효 취소에서 다룰 것인데 한번 잠깐 보죠. 297페이지 표 맨 밑에 무효 취소 표가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 하얀 줄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면은 주장권자 나와 있죠. 무효는 뭐예요? 누구라도. 당사자, 이해의자,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취소는 뭐예요? 취소권자만. 취소권자만 주장할 수 있다. 법에 정한 자만. 그런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봅시다. 이행 전에는, 다시 266표.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죠? 소유권 이전 등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행했어. 소유권 이전 해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익을 얻은 자, 을이죠. 을은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가 있는 거죠. 그죠?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그래서 거래해 보니까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급부는 불법원인 급여는 아니다. 그렇죠? 통정허위가 불법은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무너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통정허위 규정은 746조, 즉 불법원인 급여 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또 판례가 있어요. 그게 934-61307. 934-61307입니다. 여러분 판례 결론만 아시면 돼요. 수원적으로 복잡하게 그 법리를 우리가 따질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허위 표시 가장 많이 살펴봤고 허위 표시하면 통정을 의미한다. 그 목적이 이런 데 있다. 강제준 변통 세금 포탈 이런 목적이 강하다. 그러나 꼭 제3자를 속이려는 동일한 목적이 그게 통정의 이유는 아니다는 건 주의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애초에 무효이기 때문에 취소라는 말은 쓸 수가 없다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채권자 취소권, 무효의 명령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요 표현을 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요거 하나 좀 써놓으시면 좋겠나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본조, 즉 108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죠. 왜? 상대방이 지금 있어야 되잖아요. 응?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주의할 게 있어요. 거기 검정펜 밑줄을 합시다. 없는. 상대방 없는이죠. 없는이요. 없는. 없는의 반대말은 뭐죠? 있는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본조, 108조가 적용될까요? 통정한다는 것은 상대방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게 단독이든 계약이든 안 따져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비록 단독행위지만 108조 통정의 범위가 적용이 된다. 네, 적용될 수 있다. 이거는 주의를 하셔야 되겠어요. 어렵네. 오케이. 그래서 어디 적용되고 안 되고 이게 참 어렵단 말이야. 뭐 계약이야 뭐 다 적용이 되겠지. 문제는 이제 단독행위란 말이야. 그래서 267페이지 보면은 267페이지 중간에 두 번째 메모점 있죠. 비진일의 통정의 적용법이 나와 있잖아요. 뭐 계약이야 뭐 다 적용되니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없는 단독행위, 있는 단독행위 있잖아요. 그래서 비진일이 여튼 다 적용. 상대방이 없든 있든 뭐 계약이든 아니든 비진일 싹 줘. 거짓말을 끝까지 해야죠. 거짓말의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한번 거짓말했으면 중간, 끝도 딱 반통해서 거짓말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통정허위는 뭐예요? 계약에만 적용된다면 틀려요. 계약 상대방이 이러면 상대방만 있으면 적용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도 통정허위가 적용된다는 거. 이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266페이지 그 다음 점이 뭐예요? 가족법상 행위, 신분행위는 또 소송행위는 역시 적용이 안 되겠고요. 우리 저기 앞에 비준이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허위 표시는 무효이나 그 무효는 누가 주장해야 돼요? 무효는 그 주장,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죠. 이 경우는 뭐예요? 갑이겠죠. 얘가 제일 아쉽잖아요. 선의는 뭐예요? 얘는 선의는 추정입니다. 따라서 추정이 된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입증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아쉬운 자, 무효를 주장하고 싶은 자, 피해자가 주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다음 제3자는 선의면 족하다. 무과실까지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요게 가장 어렵네요. 여기 26개 다 그죠? 다 하고
기출되는 게 또 나왔어요. 27대는 제가 볼 때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여하튼. 봅시다. 선의, 이 제3자의 이 해당요. 되겠죠? 선의 제3자에게 대항부터 선의 제3자가 보호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의의 제3자의 해당 여부에다가 빨간 펜으로 밑줄 쫙 보시기 바랍니다. 에? 자, 개념이 뭐냐? 통정의 표시 이후에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후에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는 자다. 자, 검정펜 밑줄 하겠습니다. 통정의 표시 이후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에다 검정펜 밑줄 쫙.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당연히 허위 표시의 당사자는 아니겠죠. 그리고 이들의 포괄승계, 그죠? 포괄승계인도 제외가 됩니다. 상속인들 이런 애들은 빠지게 되겠죠. 안 되겠죠? 요게 이제 관련된 판례가 이게 개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99-51258 99. 선생님 판례 너무 많이 하네요. 어쩔 수 없어요. 판례가 쉬운 문제 도배를 하기 때문에 지금 99. 결론만 아시면 돼요. 51258 51258입니다. 자, 거기서 했는데 봅시다. 자, 이런 경우는 이제 가장매매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뭐 가장양수인 나오잖아요. 여기가 이제 얘가 결국 상대방은 가장양수인이죠. 우리 양도인이고 가장양수인 표현이 나오고요. 그래서 얘는 선의 제3자잖아요. 그죠? 선의 제3자는 뭐라고 한다고요? 전도자. 파란 쓸까요? 전도자. 이렇게 그림을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자, 가장양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전득한다. 가장양수인 목적 부동산, 병. 그죠? 당연히 뭐예요? 소유권, 그러니까 전득이라는 대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자. 가로 하나 써봅시다. 전득한 자 가로내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자. 선의 제3자죠. 그 다음에 가장양수인, 그죠? 을로부터 가등기를 경고받는 자. 매매우리 미리 가등기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당권 받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 경락으로 받든지, 그렇죠? 마치 소유권 이전 등기 경락에서 법률적인 매매 대신에 경매라는 법률 규정에서 받더라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가압류채권자, 압류나 가압류채권자, 그 다음에 가장채무의 보증인, 그리고 파산관제. 그래서 여러분이 뭐 나머지는 쉽게 개념이 오는데 그 가장채무의 보증이나 파산관제 이게 개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딱 암기하시면 객관식에서는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제3자, 선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예가 뭐냐? 나머지 경우 다 알겠죠. 이렇게 상속인, 포괄승계인, 그 다음에 뭐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그 다음에 뭐 일반 채권자, 가압류채권자가 아니라 뭐예요? 일반 채권자. 일반 채권자는 뭐예요? 원래 돈 받을 것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법률상 새로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죠. 이번에 그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이거는 뭐냐면은 결국 추심이 왼쪽 나고 빚독촉이잖아요. 추심을 해서 받은 돈을 다시 뭐예요? 을에게 갖다 줘야 하기 때문에 결국 뭐 새로운 법률상 이행을 맺는 자가 아니죠. 그 다음에 4번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 우리 보통 제3자는 이런 쪽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계약을 해서 그 수익만 가져가는 자가 있어요. 수익만 가져가는 자. 그걸 갖다가 그런 계약을 갖다가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서 채권 파트에 나와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418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418페이지. 자, 418페이지 보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있죠? 거기 수익자라고, 수익자. 같은 말 수익자. 그 수익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매매 대금을 갖다가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이쪽 수익자에게 주는 거예요. 제3자에게. 그건 뭐예요? 그 관련된 자죠.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보호받는 선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타 뭐. 그 다음에 하나 더 5번 해가지고 얘를 적어놓으면요.
자신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 자신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 가장양도인의 가장양수인에 대한 권리를 권리를 대의 행사하는 채권이다. 채권도 그 제3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딱.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해당되는 것만 외우면 되겠죠, 그죠? 해당되는 거 뭐 쉽잖아요. 개념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매매를 기초로 해서. 그리고 외울 게 뭐 가장채무의 보증이라고 파산문제 그것만 딱 외우시면은 그리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암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요거하고 비교될 게 또 제3자가 또 나오거든요. 우리 채권 파트에 423페이지 보세요. 423페이지. 자, 423페이지 보시면은 548조 보세요. 548조에 보면은 1항에 단서 있죠. 그러나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있죠. 제3자의 권리는 해야 돼. 그 제3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게 42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건 우리가 그때 할 텐데요. 채권 배울 때. 차이점이 뭐냐면은 차이점이 여기보다 거기는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거기는 뭐기 때문에 통정범위가 아니에요. 범위가 굉장히 좁아진다는 거.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다는 거 또 비교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267페이지 번째 맨 위에 선의의 제3자 관련 판례하고 허위 표시가 아닌 판례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데요. 108조 2항의 선의 제3자 관련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선의로 추정되죠. 따라서 허위 표시를 한 부당 양도인이 소유권 주장 시 소유권 주장 무효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3자의 악의를 잊지 않는다. 지금 뭐예요? 선이 추정된다는 판례야. 그래서 얘가 악의여다는 만약 주장하려면 뭐 해야 돼? 네가 주장하겠다 아십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허위 표시가 아닌 판례.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 형식으로 채권의 소유권을 이전느끼를 하거든요. 이제 이게 뭡니까? 매매 형식을 빌리죠. 돈을 빌리는데 매매 형식을 빌려서 이제 담보를 을에게 해준다 이거예요. 저당보 설정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자, 그런 경우는 뭐예요? 그렇죠. 허위 표시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 저기 뒤에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그 규정이 있거든요. 법률이. 그렇게 그 법률을 해야 한다. 통정허위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무효죠? 그렇죠? 이 무효이나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채권자 이 A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써놓죠, 그러죠? 요거 거기다 써놓은 무효인 법률행위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뭘 본 거예요? 통정허위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통정허위하고 비교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은닉행위라는 게 있고요. 그게 뭐가 있어요? 통정허위하고 비교되는 은닉행위가 있고요. 은닉행위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신탁행위 그리고 허수아비 행위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지금 여기 통정의 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개념상의 차이가 있다. 명확하게. 딱 비교, 결정,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통정어휘는 이거 같고요. 은닉행이 뭐냐면은 은닉했다, 감춰준 행위를 감춰준 행위라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갑이 을한테 뭐라는 거예요? 약간 매매가 아니라 증여라는 거예요. 증여는 뭐가 증여세가 나오잖아요. 그 증여세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뭐예요? 매매하면 양도소득세가 되잖아요. 계산해보니까 증여세보다 양도소득세가 싸. 어? 그러면 당연히 우리 같은 거예요? 그냥 증여하죠. 근데 얘들은 뭐예요? 이상한 애들만 나온다니까요? 매매로 짭니다. 통정이죠. 근데 그 밑에는 뭐예요? 지금 이거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어? 자, 그랬을 경우에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이들의 관계가. 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 은닉행위는 얘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은닉행위는 뭐예요? 은닉행위, 하나의 법률행위가 법률효과가 하는 거예요. 효력요건만 구비하면 되잖아요. 당사자가 제대로 된 당사자예요. 지금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제대로 됐다는 것은 권리 능력 있습니까? 목숨 붙어 있죠? 의사 능력 있어요? 이에 따른 법률효과는 어떤 파급 효과인지 파악할 수 있죠? 의사 능력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둘 다 일단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고 합시다. 정상적인 성년들이에요. 피한 놈이 성년후견도 아니고 다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이 은닉행위인 이 증여라는 계약, 증여계약의 즉 은닉행위의 법률효과는 거예요. 당연히 좀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매매에 의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니까 무효입니까? 그러나 증여는 뭐예요? 유효이기 때문에 이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은닉행위입니다. 그렇게 돼요. 따라서 병은 어떻게 됩니까? 성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죠. 왜? 이거 소유권이 있으니까. 이거 얘기했어요. 이렇게 그게 차이점이죠. 통정어휘는 어떻게 됐어요? 통정어휘는 병이 뭐 해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해요? 선을 이해해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근데 은닉행위는 뭐야? 악의역을 취득해요. 거기 차이점이죠. 그런 차이점. 그거를 이제 정리한 게 267페이지 가운데 표 있죠. 그거 통정허위, 은닉행위 해왔잖아요. 그죠? 증여를 예로 들었었죠. 그래서 은닉행위의 병이 악이라도 유효하다. 여기 있죠? 차이가 있다는 거죠. 통정허위하고. 요게 이제 우리 사실 관련된 게 물권, 뒤에 물권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돼요. 증여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되기로 했을 거 아니에요. 316페이지 316페이지 날개 박스를 보세요. 날개 박스 316페이지 맨 밑에 등기 원인이 실제와 다른 등기 있죠. 등기 원인이 실제는 뭐예요? 진짜 증여계약이잖아요. 근데 등기 신청할 때는 매매라고 썼겠죠. 그렇게 해도 등기가 된 이 등기가 뭐라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왜? 이게 유효니까. 그래서 거기 증여야, 이 증여가 뭐예요? 그렇죠. 은닉행위죠. 이에 부동산을 취득하였지만, 이 을이 취득하였지만, 등기 원인을 매매로, 즉 매매 뭐죠? 통정어휘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유효하다. 뭘 보기? 은닉행위로 봐서. 그걸로 본질을 따라간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게 돼요. 정치, 물권, 지금 따라가요. 계속 같은 그림 보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이제 2차에서 똑같이 나와요. 2차는 한국어로 따져 2차, 2차 책 365페이지를 한번 펴보실까요? 365페이지. 자, 365페이지를 펴보시면은, 봅시다. 365페이지에 맨 위에 보시면 네모점에 등기의 유효요건이 완화되어 있나요? 그래서 1번 동그라미에 등기 원인 실체가 다른 등기 유효다.
예. 그래서 등기원인 실제는 증여인데 형식은 통정의 매매로 한 소유권이지. 계속 습 복습을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증여는 267페이지 보면 증여는 통정의가 아닌 효력요건을 갖춘 유효다. 이거 사실 이제 자연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의도한다. 의사는 뭐죠? 증여는 의사잖아요. 그래서 자연적 해석 이렇게 또 연계해서 볼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비진리 통일 적용법을 한번 살펴봤죠. 통정의 절대 계약에만 적용된다면 틀려요. 상대방 있는 단독분도 적용된다는 거 그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우리 또 착오하고 사기강박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죠.